안녕하세요. 2월 6일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투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은행 체제는 IMF 구제금융 직후에 이 은행들의 부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런 구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은행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주은행만큼은 신한금융지주 체제 내에 신한은행과 제주은행 두 개의 은행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은행들은 대부분 다 인수합병을 통해 거대 은행, 메가뱅크화 돼 갔죠. 그래서 제주은행만큼은 유일하게 신한금융지주 내에 신한은행과 제주은행 두 개의 은행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제주은행을 신한금융지주가 인수하게 된 그 배경이 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신한금융지주가 제주은행을 인수해서 경영을 위탁한다고 하죠. 그 위탁한다는 개념으로 인수해 주기를 원했고 또 그런 정부의 강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인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은행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다시 시장에 팔려고 했는데 그 시기를 놓친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체제가 거의 한 2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러한 제주은행의 그 신한금융지주 내에서 제주은행과 신한은행이라는 두 은행 체제에 대해서 이제는 제주은행을 매각시켜서 독립시킬 때가 됐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그 제주은행은 그 신한금융지주가 이 매각이나 다른 이 인터넷 전문은행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지만 그럴듯한 가능성은 항상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실적도 작년 3분기까지 해서 봤을 때 실적도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런 우량은행이고요. 그다음에 이 금융지주가 갖고 있는 지분이 신한금융지주가 갖고 있는 지분이 75.31%나 됩니다. 거의 경영권을 아주 안정적으로 가져갈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8.2%나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합치면 거의 몇 프로니까 83%, 84% 정도, 85%라고 합치면 실제 유통 가능한 물량이 15% 정도밖에 안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회사가 제주은행이 주가가 싼 이유가 별로 없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은행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한금융지주 내에서 이 제주은행의 수익성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죠. 다른 신한자산운용보다도 못한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주은행을 매각한다고 해도 신한 금융지주의 주주들이 비난할 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제주은행하고 신한은행하고 두 개의 금융지주 내에 두 개의 은행 체제를 가져가는 게 이상하죠. 오히려 합병을 시켜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은 이유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작년 7월 12일 날 최저가 4,100원을 찍고 그때부터 주가가 거리랑 동반해 가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를 이렇게 오르게 하는 주가가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어떠한 동인이 있을 텐데 그 동인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M&A와 또 인터넷 전문은행으로의 전환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두 가지 다 신한금융지주는 부인했습니다. M&A 할 만한 이유도 있고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전환한다 해도 큰 문제되지 않는 그 정도 매출 내용을 갖고 있는 은행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이 제주라는 지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죠. 나름대로 그럴듯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3분기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볼 때 적정 주가는 3만원 정도로 평가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18,000원대의 지금 현재 가격도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최대주주하고 국민연금 지분을 제외하면 약 85%의 지분이 묶여있는 상태고 15%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도 그렇고 국내 기관 투자가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유동성이 없기 때문이죠. 이거는 최대주 쪽이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제주은행이 지금 현재 신한금융지주에서 매각이나 인터넷 전문은행의 전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제주은행의 M&A 가능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한금융지주 내에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이라는 두 은행 체제를 가져갈 이유도 없을 뿐더러 이
은행업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지금 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라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들어지면서 이 은행업에 진출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금산분리법을 완화하는 쪽으로 금융위원회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이제 1년이 5월 달이면 이제 1년째인데요.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째를 접어들고 있어서 시간이 더 지나면 금산분리법 완화를 할 수 있는 입법, 할 수 있는 힘이, 그러니까 원동력이 딸리게 됐죠. 그리고 그 증권형 토큰 발행, STO에 대해서 지금 금융감독원이 이 증권과 관련된 사업들은, 증권형이 가능한 것들은 증권형 토큰 사업을 허용해 주겠다라고 지금 정책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주은행이 민간 협력사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제주은행은 인터넷 전문은행으로의 그 간판은 걸지 않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전환을 하는 사업 구조 조정을 그러니까 사업 구조가 크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그 나중에 제주라는 지명 때문에 그 지역 은행으로서의 그 뭐랄까요, 그 짐을 내려놓기는 어렵겠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전국 단위의 사업을 하는데 원활한 사업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죠. 이 증권형 토큰 발행 STO 사업이 이렇게 빨리 허용될 줄은 솔직히 좀 몰랐습니다. 근데 이러한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게 제주은행을 매각하기 위한 한 그 방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게 일종의 또 금산분리법 완화라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 이렇게 해서 그 네이버가 은행 쪽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실제로 그 모 언론사에서는 네이버에서 이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제주은행을 인수하려고 검토를 했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이 지방은행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주은행이 제주도라는 그 지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주은행이라는 제주를 버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그 뭐랄까요, 그 타이틀을 얻게 된다면 이 제주은행이 전국적인 그 영업망을 또 확대할 수도 있는, 또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무엇이 됐던 간에 제주은행은 M&A와 인터넷 전문은행의 전환, 이 모두가 신한금융지주라는 최대 주주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걸려있는 사안이고, 그리고 이들의 신한금융지주의 지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품절주로서의 역할을 언제든지,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 조금만 사도 이 주가가 계속 오를 수 있고 실적에 비해서도 저평가되기 때문에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죠. 지난해 12월 달에 제가 제 네이버 블로그에는 이미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가가 움직이는 데는 다 움직이는 이유가 있다고 제 책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동인을 알게 되면 그래도 남들보다 먼저 그런 종목들을 설치매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이 주식 투자에는 이러한 주식을 매수해야 될 만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인수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또 그런 종목들이 결국은 그 인수의 이유 때문에, 그 매수의 이유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로 귀결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주가를 움직이는 그 동인을 찾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열심히 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